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각 민족, 각 국가별로 자신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군주가 누구냐고 물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는 역사 속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들로 누가 있는지 지난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편에 이어 마지막 중동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란부터 가볼까요? 이란은 인류사 최초의 제국이라 평가받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군주는 인류사 최초의 대제라 불리는 키루스 2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장 위대한 세계 정복자로 키루스 2세가 뽑혔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일대에 퍼져있던 어느 한 부족의 아케메네스 가문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무려 기원전 8세기입니다. 아케메네스 가문이 이끄는 부족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며 이란을 넘어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진출하는데요. 기원전 6세기경 키루스 대제라고도 불리는 키루스 2세가 중동의 메디아와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리디아를 정복했으며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는 신바빌로니아마저 정복했습니다. 사실상 중동 일대를 통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키루스 2세는 스스로를 샤한샤라 부르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들은 샤한샤를 칭했죠. 샤 자체가 왕이란 뜻인데 샤한샤는 왕 중의 왕, 즉 황제와 같은 뜻이었으며 키루스 2세 덕에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거듭났던 거죠. 다음은 중동에 있는 국가면서 언제나 유럽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튀르키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인들이 자신들의 국부로 모시는 사람은 아타튀르크입니다. 아타튀르크는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전신이 되는 국가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죠. 19세기 후반부터 오스만 제국에는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청년 지식인, 청년 장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투르크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청년 튀르크당을 조직하고 오스만 제국의 실권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중립을 표방하려 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역사적 원수인 러시아를 경계하다 보니 독일의 우호적인 입장을 더 보였고 이에 영국의 처칠은 독일 편을 드는 오스만을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영국은 다르다넬스 해협의 갈리폴리로 향했는데 처칠은 2주 만에 오스만의 수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년 조금 안되게 전쟁은 이어졌고 영국군과 협상국 병력이 57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전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영국의 참담한 실패였죠. 이 기념비적인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오스만의 사령관이 케말 파샤였습니다. 갈리폴리 전투 이후 케말 파샤는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떠올랐죠. 파샤는 자기명이고 그의 본명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동맹국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스만도 동맹국이 일원이 있기에 전쟁에선 패전국에 속했던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협상국은 오스만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아타튀르크는 우리 투르크의 위기가 전부 청년 투르크당의 잘못된 정치와 무능한 술탄 파디샤 때문이라며 그들 때문에 투르크를 서구권에 넘길 수 없다고 민족주의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케말 아타튀르크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앙카라를 중심으로 투르크 민족 독립운동 겸 오스만의 술탄 파디샤 타도 운동을 전개했고 3년 만인 1922년 오스만의 마지막이자 36대 술탄 파디샤였던 메흐메트 6세를 폐위시키면서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였고 청년 튀르크당도 해산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고 케말 아타튀르크는 수도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앙카라로 천도하면서 오늘날의 공화정부의 튀르키예가 성립되었죠. 그리고 1923년 아타튀르크가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다음은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땅의 알박기를 제대로 시전하며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야기한, 아니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분쟁을 야기한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실무는 사실상 총리가 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그들의 국가 원수는 아마 이슬람 문화권에서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은 폴란드계 유대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을 선포할 때 당연히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맺어 쳐들어오리란 건 자명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15일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겠다며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죠. 아랍 연맹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벤구리온은 하가나 등 기존에 있던 유대인 민병대들을 통합해 이스라엘 군을 창설했으며 열악한 무기 상태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1차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차 중동 전쟁뿐 아니라 2차 중동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그만큼 아랍인들 학살의 책임을 안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아, 이집트는 중동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이 아니지만 이집트도 같은 이슬람권으로 묶이기에 오늘날에는 중동 미들이스트와 북아프리카, 노스아프리카를 합쳐서 메나라고 부른답니다. 이집트인들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의 국왕을 다들 아시다시피 파라오라고 부르죠.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론 큰 강이 필요한 법입니다. 큰 강은 범람하기 때문에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강의 크기에 비해서 절대자의 권력 크기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크기야 말할 것도 없으니 파라오의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가늠이 되시죠. 이집트 문명은 약 기원전 3100년경으로 소급됩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두고 처음엔 상하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쯤에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었고 두 이집트를 통합한 나르메르 왕이 본인을 태양신에 비유하며 일대 파라오가 되었죠. 이집트는 지형상 폐쇄적입니다. 우선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아래로 사하라 사막이고 해외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창구라곤 이집트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마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쉴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민족의 침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후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죠. 수천 년간 무려 30개의 왕조가 계승되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집트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파라오는 30개의 왕조 중 제19왕조의 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입니다. 아부신벨 대신전을 건립한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이며 아부신벨 대신전의 네 조각상이 모두 람세스 2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파라오였죠. 람세스 2세는 오늘날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당시에도 여러 파라오들이 가장 존경하던 파라오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창작물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라오이기도 하죠. 활발한 대외 원정으로 고대 이집트 왕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홍해를 갈라 도망갈 때 히브리인들을 박해해 내쫓은 파라오가 람세스 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제외하고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 중 상당수가 람세스 2세 치세 때 만들어졌으니 이 람세스 2세의 왕권이 역대 파라오 중 가장 강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엔 그 외에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는데 이들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를 꼽기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에 이 국가들은 독재자들이 군림하거나 비정상적인 국가 원수들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이 국가들의 탄생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슬람 내의 종파들 혹은 부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 뒤 다시 빠져나갈 때 지들 임의대로 국경선을 그어 국가를 만들었기에 그들의 민족의식이 생긴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 대륙의 대표적인 군주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군주가 톱 오브 톱인 것 같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